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사놓으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이게 한 10억 정도 돼요. 자, 비트코인. 정말 요즘 보니까 열풍이 불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참 많이 올랐다는 거. 괜히 또 이것도 지금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밀리는 거 아닐까. 하여튼 이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최근에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지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11월 20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이 옵션 거래라는 건 사실은 개인들이 하기에는 이게 위험한 거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들이 해지용으로 사실은 하는 건데 최근에는 해지용도 해지용이지만 오히려 옵션 거래를 통해서 기관들의 그 의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옵션 거래를 한 며칠 동안의 거래를 보면 아주 폭발적으로 기관들이 이 옵션 거래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 콜 옵션에 베팅한 기관들의 비중이 82%예요. 풋 옵션은 18%뿐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관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장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40대 60도 아니고 자그마치 82대 18 비중으로 기관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데 베팅을 한 거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기관들이 어떤 옵션 거래를 가장 많이 샀냐 하면 콜 옵션 중에서 12월 20일 만기, 곧 한 달 후에 가격을 예측하고 행사할 수 있는 데 가장 돈이 많이 몰렸는데 그게 현재 52.7달러에 거래되는 IBIT ETF가 한 달 후에는 6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데 가장 많은 베팅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20일에 가서는 11만 4,339달러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넘으면 그들이 행사 가격을 행사해서 적은 돈을 걸었지만 그 가격에 비트코인을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은 12월 20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4,339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데 가장 많은 베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걸로 미루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올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에 근접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이게 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야? 라는 걸 기관들의 이러한 예측이 하나의 중요한 판단의 토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전략이 가장 추천할 만냐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사실 비트코인은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주식으로 치면 가치 투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처럼 이거를 샀다 말았다 반복하면 이거는 크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해서 이게 가치가 있구나라고 동의한다면 그때는 가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장기 적립 투자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매월 혹은 매주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일정한 분량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거를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끌고 와요. 가능하면은 비트코인은 등락은 있지만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건 알겠는데 매도 시기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만큼은 우리가 가치 투자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자라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예상되는 호재나 악재는 무엇이냐는 또 질문들도 많으신데, 일단 호재는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청 표결 결과를 좀 들여다보셔야 되고, 이때 아마 찬성으로 그 안건이 통과된다면 기업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도 큰 동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들, 대형 투자회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트럼프의 공약대로 정말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을 것인지, 그러한 지금 발의된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것인지 등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또 암살이라도 당하면 이 시장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은 꼬꾸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오면 다시 회복하는 탄력성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의 악재는 고금리 기조입니다. 비트코인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즉 거시경제 흐름에는 당연히 장사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심각해진다라고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도 악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나 이런 것도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강세는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올해 한 10만 불 가고 내년 말에는 한 20만 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관들이 베팅한 거를 보면 기관들은 올 연말에 한 12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투자은행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데 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트럼프 취임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가 1월 20일 날인가 취임하거든요. 그때까지 한 12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길게 보면 이번 반감기 4년 동안 그 사이클 이론이 있는데 8단계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이 8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오렌지 단계라고 그러는데, 즉 지금 상승기긴 한데 이 상승이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상승이 이제 더 이어질 거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로만 대할 테니까 한번 이 반감기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여기에 기관 자금들이 얼만큼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전망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한 70% 이상은 기관 자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순유입액이 304억 달러어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ETF 초창기에 거래량이 늘었다가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가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확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었다는 점이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아마 진입을 할 겁니다. 또 기업들의 재무 전략으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고 해서 강세장이 될 수 있는 여러 이제 이런 팩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이너, 즉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캐시 우드 같은 이분은 2030년까지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기본 시나리오로 보면 65만 달러까지 오를 거다. 그런데 강세 시나리오로 대입을 하면 100만 달러 내지 15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과 앞으로 6년 후의 일입니다. 즉, 이 양반이 얘기하는 강세 시나리오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적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지의 CEO인 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치는 연평균 30% 정도 오르는 거를 기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생각해도 비트코인이 연 한 30% 정도는 오를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신다면 20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팩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전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330만 개가 유통됐는데 현재는 이게 급속도로 줄어서 250만 개 수준입니다. 요새 채굴되는 건 하루에 한 450개가 채굴되는데 시장의 수요는 한 9천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채굴러서 공급을 감당해낼 수 없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 중에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량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그레시엄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즉 비트코인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양화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한 다른 법정 통화들은 이거는 악화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심한 통화는 거래량이 많은데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비트코인은 즉 장롱 속으로 퇴장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퇴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게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팩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5%는 채굴이 끝났어요. 앞으로 채굴을 해야 될 물량은 5%뿐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채굴되고 나서도 그중 400만 개는 유실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초기에 뭐 지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거나 뭐 이렇게 노트북에 집어넣었었는데
잘 찾지를 못한다거나 해가지고 많은 비트코인이 유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1,7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개인들이 팔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퇴장한 게 85%입니다. 곧 거래소에 나와서 유통되는 물량은 15%뿐이 없는데 그나마 이것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장의 기관들, 기업들, 그다음에 이렇게 유통 물량의 감소, 이러한 팩트들이 합쳐지면 이러한 3대 요인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각 지역에서 전제 고조의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은 비트코인이 어떠한 중요성과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다른 통화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정부가 은행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현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껏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금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에서 전자쟁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지갑이 들어있는 조그만 칩 하나 가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국경 이동이 가능한 통화이자 인플레이션이 없는 통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몰수 불가 통화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호들일수록 자기의 자산이 몰수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지갑 속에 이렇게 안전하게 담고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비트코인 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이 알트코인과 어떤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는 화폐이자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이게 투명하게 데이터가 공개되고 단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모르지만 모든 거래 내용은 블록체인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통화보다도 투명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6개월 전만 해도 암호화폐 총 시총의 52%였는데 지금은 60%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 데 비해서 알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대박을 치고 나머지 90% 이상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스스로 신뢰를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알트코인의 99%는 다 시장에서 사라질 코인들이에요. 또 그중에 사기성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승률이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 우리가 참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이걸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17%라고 합니다. 즉 이야기는 투자 비중의 83%가 알트코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돈을 벌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돈을 크게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보통 50%, 60%가 넘어요.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 비중은 비트코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외국인들처럼 이런 정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뭐를 얘기하냐 하면, 올 초에 비트코인 시장이 신고가를 올라섰을 적에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10%나 비싸게 비트코인을 사왔었는데,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자 우리는 이 시장에서 죄 떠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확 낮아졌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특히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시장에서 아주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마이너스 2%까지 갔습니다. 10%가 넘던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사면 외국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 다시 여기가 약간 상승해서 지금은 다시 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도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알트코인 투자 비중은 이제 줄여주십사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강추합니다. 이 적립식 장기 투자의 장점은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수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다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고 꾸준히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시간을 분산하기 때문에 이게 분산 투자 효과도 있습니다. 또 심리적 부담이 덜합니다. 즉 포모와 포드에 시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면 이거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해서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몰라서 공포감에 선조를 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장기 적립식 투자는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고 꾸준하게 적금 들듯이 계속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변동성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장기 투자의 이제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노후 대축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사두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비트코이너인 마이크 세일러의 전망치를 보면, 그가 20년 후에 1,300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연 30%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우리 하나로 치면은 자그마치 18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77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놓으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이게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마이크 셀러는 강세론자니까 어느 정도 가감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연간 30%? 그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770만 원어치만 사두면 노후 대책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